민주주의를 걷다 한종수 지음 18번째 289페이지. 참고서적 460페이지.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4.18 의거실록 2012 권보들의 3월 1일의 밤 돌베개 2019 권행택 김성환 임경석 청년들 1980년대 맞서다 푸른 역사 2019 김상윤 정현애 김상집 넋도 서점의 5월 한겨레 출판 2019 김상집 윤상원 평전 동력 2021 김영일 인쇄인 강은기 평전 민주화운동의 숨은 지사 자유문고 2014 노영기 그들의 5.18 푸른 역사 2020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조사연구 진실의 힘 2018 289페이지 5.18 민주원래 광주 MBC에터 궁동 쪽에서 갑자기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불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대낮같이 밝은 불기둥. 아니, 포항제철의 용광로 불길처럼 새빨간 불기둥이 문화방송국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시위 군중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이날 문화방송국에 불을 지른 것은 오후 7시 뉴스에 계엄당국이 발표한 거짓투성이 보도문이 나온 데 대해 분개한 군중들이었다. 이날 전남북 계엄분소는 친애한 광주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된 담화문을 작성해 도청, 기사실과 지방신문사, 지방방송국에 보내 이를 보도토록 했던 것이다. 광주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있었던 공식 반응인 담화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의 소요 진압 과정에서 연행된 학생과 일반인은 군에서 잘 보호하고 있으며 그중 가벼운 범법자와 잘못을 반성하는 일부 학생을 석방 조치했으며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선별해서 추가 석방할 것이며 소요 주모자나 범법 행위가 지나친 학생은 엄히 처리할 것입니다. 계엄분소는 이 발표문과 함께 광주시 신안동 135의 14번지 한승철 씨 등 167명을 석방했다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그런데 군중들은 시위를 했건 안 했건 눈에 띄는 사람이면 무조건 두들겨 패고 강제로 연행해 가버린 상태에서 누구더러 소요주무자여 범법적으로 한해하는 것이었다. 특히 소요진압 과정에서 일부 부상 학생은 정성껏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상자는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시민의 분노를 샀다. 곳곳에서 두들겨 맞아 중상자가 수두룩한데 사망자는커녕 중상자도 없다는 데 분노한 것이었다. 이날 밤 역시 불에 탄 KBS도 같은 이유였다. 5층짜리 방송국 건물이 활활 타고 있어도 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5월 20일 21시 50분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290페이지 녹두서점 예터 1977년 7월
원래 광주 거북은 계림동에서 문을 열었던 이 서점의 이름은 문병란 시인이 지어주었다. 12욕 직후인 79년 12월에도 도청 부근인 동구 재봉로 134로 이전하였다. 암울한 시대에 청년 학생들이 모여 열띤 시국 토론을 벌이던 사랑방이기도 했다. 5월 17일 밤 전국에서 많은 민주주의 인사들이 예비 검속되자 윤상원을 비롯한 청년 학생들이 모여 경문과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민주화를 촉구하는 골기대회를 준비하고 대책을 논의한 항쟁의 산실이기도 하다. 항쟁 기간 중 광천동 들불야학에서 활동하던 강학들과 노동자들도 이곳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언론 대신 대한 언론인 투사회부를 광주 시내에 배포하여 광주 민중항쟁 소식을 시시각각 시민들에게 알렸다. 1980년 5월 22일부터 광주 YMCA 외벽에는 들불여학 식구들과 극단 광대 단원들이 만든 투사회보가 나부터 광주 시민의 눈과 귀가 되었다. 투사회보 5호 292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광주의 전설 광천동 들불야학. 광천동은 원래 비만 오면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가 광주천에 제방을 쌓아 피난민과 불황자 수용소를 세우면서 생긴 마을이다. 이후 식품과 의복 관련 경공업 공장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 납품할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주변에 대거 들어오면서 광주의 구로공단 같은 곳이 되었다. 주민의 대다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극빈층이었다. 광주시는 1970년 7월 이곳에 총 184세대, 한 세대당 6, 7평 정도 되는 시민 아파트를 지어 주민들을 입주시켰다. 광천 시민 아파트는 광주 최초의 아파트였지만 사실상 시멘트로 만든 판자촌이나 다름없었다. 여기에 YMCA 출신 운동가들이 신협 활동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들불야학의 근거지가 된다. 들불야학의 창시자는 20대 초반의 전남대생 박기순이었다. 그녀는 광주 출신으로 귀향을 선택한 전복길, 최기혁, 전복길은 서울대, 최기혁은 외국어대, 김명철 서울대 등의 도움을 받고 조비오 신부의 주선으로 광천동 성당 교리실을 빌려 35명의 학생들과 7명의 강학들이 조촐한 입학식을 거행하면서 1978년 7월 23일 들불야학을 시작하였다. 들불이란 이름은 박기순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녀는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쓴 소설 들불, 요현종 저를 읽고 들불처럼 번져간 동학혁명의 뜻을 기리자는 의미로 이 이름을 택했다고 한다. 들불야학은 1979년 1월에 광천동 성당 옆 시민아파트 다동 2층 방으로 학당을 옮겼는데 이 기간에 들어온 인물이 윤상원과 박관현이다. 광천동 성당과 시민아파트 최기혁 외국어대, 김명철 서울대 등의 도움을 받고 동형인 서울소재대학 출신자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부산
양서협동조합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지역대학 출신들의 역할은 광주 쪽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수유리에 살던 전복길의 고모는 박관현을 숨겨주기도 했다. 전복길의 고모는 박관현을 숨겨주기도 하였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강의를 하던 학생들이 자취방을 옮겨 다니며 명맥을 유지하다가 1981년 4월에 문을 닫을 때까지 사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들불야학이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들불야학 학생과 강학들이 적극적인 활동 때문이다. 주요 언론사의 왜곡 보도에 맞서 시민들의 피해와 사태의 진실을 알리고자 윤상원과 그의 형제였던 박용준 등이 중심이 되어 투사회부를 제작한 곳이 시민아파트 들불야학 학당이었다. 박용준의 글씨로 투사회보가 제작되었고 그의 글씨체는 최근 디지털화되어 박용준 열사체라는 이름이 붙었다. 들불야학이 열렸던 광천동 성당의 결의실은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데다가 2004년 도로가 개설되면서 헐리게 되었으나 출입문 쪽 벽체 일부를 보존하도록 성당과 협의함으로써 대건 안드레아 교육관이란 간판과 함께 남은 벽이 5.18 민주항쟁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광주 지역 민주화운동사 안이 한국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들불야학은 개교 이후 20년 동안 관련자들 중에서 무려 7명을 열사, 박기순, 윤상원, 박용준, 박관현, 신영일, 김명철, 박효선을 배출하였는데 그들을 들불 7열사라고 부른다. 그들의 얼굴을 북두칠성 모양으로 새긴 조형물이 2002년 5월 19일에 5.18 자유공원에 세워졌다. 들불야학은 불과 4년 정도밖에 존속되지 못했지만 말 그대로 5월 광주를 위해 태어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광천동 성당과 시민아파트는 80년 5월 계엄군과의 전투가 벌어진 곳은 아니지만 5월 광주와 떼놓을 수 없는 공간인 것이다. 인물열전 294페이지 상록수와 님을 위한 행진곡의 헌정자 박기순. 연유에 어찌되었건 상록수와 님을 위한 행진곡 두 노래를 모르는 한국인은 드물 것이다. 상록수와 님을 위한 행진곡. 너무나 유명한 이 두 노래는 겨우 22살에 세상을 떠난 한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였다. 그 주인공은 앞서 소개한 들불야학의 창설자 박기순이다. 광주 학생운동의 중심이었던 전남여고를 졸업하고 전남대학 사범대에 입학한 박기순 열사는 1년만 더 공부하면 안정된 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했다. 대신 아시아자동차, 현 기아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동신강건사에 일당 800원을 받는 조립 견습공으로 입사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학 강의를 하는 주경 야독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광주 전남 지역 최초의 위장 취업으로도 알려졌는데 평전 22살 박기순을 펴낸 그녀의 고교 동창이자 동아리 친구였던 송경자 작가는 기순은 위장 취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자로 살고자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1978년 윤상원은 끈질기게 설득해 들불 야학의 강학으로 불러앉힌 인물도 그녀였다.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광천동 성당에서 들불야학 학생들과 강학들은 전남대 연극반 출신 박효선이 만든 노동현실 고발극 우리들을 보라를 공연하고 윤상원의 광천시민 아파트 자취방에서 밤새 뒤풀이를 했다. 크리스마스 날 저녁까지 강의실에 쓸 땔감을 구하기 위해 박기수는 그들과 함께 화정동 광주 소년원 뒷산에서 나무와 솔방울을 모았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쉬기 위해 오빠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겨우 잠든 그 단잠은 영원히 깰 수 없었다. 일산화탄소, 즉 연탄가스가 그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다. 12월 28일 22살 박기순의 연결식이 전남대 병원에서 열렸다. 김제에서 농사를 짓다가 비보를 듣고 달려온 김민기가 자기가 만든 노래를 불렀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훗날 상록수라는 제목이 붙여진 노래가 작곡자 스스로에 의해 처음 발표되는 순간이었다. 군복 바지와 낡은 티셔츠를 즐겨 입고 다니면서 최희순의 하숙생을 걸걸한 목소리로 불렀던 여학생 박기수는 그렇게 남은 이들의 흐느낌 속에서 광천동 성당에서의 연결미사를 끝으로 망월동에 안장되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윤상원도 있었다. 그는 불꽃처럼 살다간 누이여 왜 말없이 눈을 감고만 있는가? 그대는 정말 죽었는가? 훨훨 타는 그 불꽃 속에 기순이의 넋은 한 송이 꽃이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 피어난다. 라는 추모사를 남겼다. 그리고 1년 반 후에는 윤상원과 박영준이 망월동에 묻혔다. 1982년 2월 20일 광주 민중항쟁의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의 여동생이자 박기순의 올케이기도 한 윤경자의 제안으로 박기순과 윤상원의 영혼 결혼식이 열렸다. 이 결혼식은 혼수도 준비하고 축의금도 받았으며 피로연도 열어 일반 결혼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다만 장소가 묘지였을 뿐이었다. 문병란 시인이 부활의 노래 어느 젊은 홀령들의 결혼식에 붙여 라는 제목의 헌정시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시구는 황석영을 대표작가로 내세운 광주 항쟁을 처음으로 기록한 역사서의 제목이 되었으며 이 책은 바로 수십만 부가 나갔다는 어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두 달 후 그 결혼식을 기념하는 창작극 넋풀이가 공연되었는데 이 자리에 헌정된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님을 위한 행진곡이다. 광주 YWCA 애터 297페이지 광주 YWCA는 조아라 회장을 중심으로 광주 지역의 청년과 여성,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을 뿐 아니라 여러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생활의 중심이기도 했다. 동구 중앙로 196번 길은 5.18 민주항쟁 당시 광주 YWCA 건물이 있던 자리로 2층에는 부산에서 전파된 광주 양서 협동조합이 있었다. 항쟁 첫날인 17일 저녁 7시
민족경제학자 박현채 선생의 강연회가 이곳에서 열렸고 광주 시민과 학생 300여 명이 참석하여 1층과 2층을 가득 메웠다. 항쟁 기간인 5월 24일부터 그 건물 안에 있던 신용협동조합 관계자들과 들불야학 청년들은 민주시민회보를 제작해 항쟁 소식을 전국에 전했으며 민주인사들은 이곳에서 시민의 희생을 막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가졌다. 투사회보 제작팀 등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최후까지 항전했던 흘리고 없는 옛 YWCA 건물, 수많은 총알에 폐허가 된 유리창과 전남대학교 버스 창문이 그날의 처절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1980 5월 27일 사진 신복진. YWCA 소비자보호는 인권운동이다. 전남대학교 버스네. 헌병들이 총을 들고 있고 문의 왼쪽에 오른쪽에 문 앞에 자전거도 있고 결국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을 공격하던 계엄군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되어 총기는 물론 유탄 발사기 공격까지 받았다. 최후의 항전에서도 많은 시민군이 희생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들불 7열사 중 한 명인 박용준이었다. 전일빌딩 3층에는 YWCA 전투를 재현한 실물 디오라마가 만들어져 있다. 광주시 대이동 소재 YWCA 소광당에서 전상용은 김영철, 이양현, 윤계원, 박효선, 이행자, 정유아, 정현애 등과 함께 성명미상청년 대학생 10명이 모여 그간의 도청 앞 시민궐기 대회의 성과를 분석한 후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져왔던 결론을 내린 다음 계엄당국과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시민선동 궐기대회를 계속 추진할 것 등을 결의하고 이에 대한 준비기구로 기획기담을 윤계원, 김영철, 이양현, 홍보, 집회 담당에는 박효선, 궐기대회 비용 및 유인물 제작 비용은 정유아, 이행자, 정현애 등이 담당하되 궐기 대회장 등지에서 모금키로 한다는 것 등을 결의. 5월 24일 공소장. 학생 청년 수습위는 시내 민주 인사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YWCA 2층에서 회의를 가졌다. 홍남순 변호사, 이기홍 변호사, 이성학 장로, 송기숙 전남대 교수, 명록은 전남대 교수, 장두석 신협이사, 윤영규 장로, 조아라 YWCA 회장, 이예신 YWCA 총무, 대동고 교사 박성무, 윤광장 교수 등이 참석했고 학생 청년 대표로는 정상용과 윤상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명록은 교수는 더 이상의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해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생, 청년 측은 민주화를 앞당기고 지금까지의 투쟁을 무의미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하며 무기 반납은 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학생, 청년들은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어른들은 새로운 도청 수습위에 합류하여 우리들을 지원해달라 하고 호소했다. 이에 이성학, 윤영규,
등은 학생, 청년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반대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5월 25일 10시경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금남로 금남로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5.18 광주항쟁 기간 중 거의 매일 격렬하게 저항했던 항쟁의 글이다. 5월 18일 가톨릭 센터 앞에서 최초의 학생 연좌 시위가 있었으며 5월 19일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는데 이때부터 항쟁의 주역이 학생에서 시민으로 바뀌었다. 5월 20일 저녁에는 택시를 중심으로 100대 이상의 각종 차량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대가 이 거리를 누볐다.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 전까지 30여만 광주 시민이 매일 운집, 군사 독재 저지와 민주화를 촉구했던 금남로는 그야말로 5.18 광주 민중 항쟁을 상징하는 글이다. 5.18 광주 민중항쟁 이후에도 5.18의 진실을 밝히려는 투쟁이 이 거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가톨릭 센터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시민 집회가 계속 열렸다. 금남로 3가 가톨릭 센터 바로 앞이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30명이 넘는 젊은 남녀가 팬티와 브래지어만 걸린 채 뭐 하는 거야? 알몸으로 붙잡혀 기합을 받고 있었다. 네 열로 줄지어선 젊은이들. 나중에 필자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세어보니 어떤 줄은 7명, 어떤 줄은 8명이었다.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으나 이 가운데 여자는 10여 명쯤으로 짐작되었다. 거의가 20대의 젊은 사람이었고 두어 명쯤 30대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여자들의 신발은 하이힐이 많았다. 10여 명의 공수부대원들이 손에 방망이를 들고 이 무리를 빙 둘러서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사관인 듯한 군인이 줄 가운데서 구령을 하고 있었다. 엎드려 뻗쳐, 뒤로 누워, 옆으로 누워, 5번 굴러, 쭈그리고 앉아, 손을 귀에 대고 뛰어, 엎드려 기어, 한 발 들고 서 등 수없는 갖가지 동작을 강제로 하게 했다. 5월 19일 광주 시민들은 등에는 건봉 자국이 벌겋게 난 채 쓰레기처럼 실려가야 했다. 쓰레기처럼 실려가 죽었나? 사진 양혜영. 만약 어떤 구령에 조금이라도 따라하지 않거나 느리게 할 경우 몽둥이가 가차없이 날아갔다. 이 같은 몽둥이를 맞고 피를 흘린 사람도 있었고 어느 젊은이 등은 회초리로 갈겨진 듯 벌건 줄이 쭉쭉 그어져 있었다. 특히 여성들의 곤욕스러움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숙녀가 팬티와 브래지어 바람으로 길 복판에서 복면을 당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 광경은 많은 시민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특히 가톨릭 센터 6층에 있는 천주교 광주교구 주교관에서 윤공기 대주교와 조비오 신보가 내려다보고 있었고 교구 사무실에서는 수녀와 일반 직원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윤공기 대주교는 이렇게 수례했다. 내가 그 광경을 보고 난 후 옆길을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두 군인에게 붙들려 수없이 두들겨 맞고 있었어요.
머리는 무엇으로 찍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피가 낭자했어요. 내가 보기에 그대로 놔두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무서움이 들어 감히 쫓아 아니야? 쌍지읒 아니야? 감히 쫓아내려가 만류하지 못했어요. 그 뒤 그 사람의 생사가 궁금했지만 왜 내가 내려가 만류하지 못했을까? 성직자로서 지금 또 가슴이 아프고 또 두고두고 가슴이 매게 하는 광경이었지요. 나는 그때 일을 두고 수없이 참여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1980 5월 20일 10시 20분 김영택 10일간의 취재 수첩 사계절 1988 십자완장을 찬 위생병마저 페퍼포구 차량 앞 옆에서 저항 의지도 없는 학생을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내리쳐고 있다. 참. 5월 19일 사진 나경택. 시민들이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금남로의 역사성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 조선 중기의 무신인 금남 정총신 1576년에서 1636년 60살이네. 금남 정총신 금남로가 있잖아. 이 사람 모르구나. 유래한 이 거리는 전남도청이 위치한 광주의 중심가로서 민간과 공공의 핵심적 기관들이 몰려 있었다.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가 금남로에 위치한 동방극장에서 결성되었고 4.19 혁명 당시에도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된 시위가 일어나 6명의 희생자가 나왔던 장소였다. 60, 70년대 민주화 시위 당시에도 학생 시위대의 목표는 금남로였다. 물론 80년 5월 이후에도 금남로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고 특히 6월 항쟁을 전후해서는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이 길에 모여 민주화를 외치며 도청으로 향했으며 경찰들은 감히 진압을 시도하지 못하고 도청 방어에만 급급했을 정도였다. (303페이지) 옛 광주 가톨릭센터 현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1980년 5월 광주를 세상에 알린 것은 기록이었다. 전두환 일당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교통과 통신을 차단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했지만 시민과 기자들은 문자와 영상, 음성으로 광주의 참상을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이후에도 통제는 계속되었지만 광주의 진실은 묻히지 않고 조금씩 알려졌다. 6월 항쟁을 계기로 얻은 1988년 청문회를 통해 5월 광주의 실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잔인했지만 기록은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했다. 1994년 광주광역시 당시에는 직할시는 여기에도 한국에도 직할시 있네. 5.18 민주화운동 자료실을 광역시와 직할시는 뭐가 다르지? 5.18 민주화운동 자료실을 설치해 96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기록물과 유품 등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실을 수 없었던 기자들의 기사, 일기, 연설문, 사진, 병원의 진료 기록지와 수술 대장 등 민간의 자료와 계엄 포고령, 사퇴 일지, 회의록 등 국가 행정 자료까지 방대한 양의 기록물이 모였다. 2009년부터 이 기록물의 중요성에
공감한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다음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유네스코는 1년여에 걸친 심사 끝에 총 4,217권 85만 8,904쪽에 달하는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2011년 5월 25일에 승인했다. 세계기록유산은 다 봐야 되는데. 유네스코의 기록유산 사업의 목적은 세계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접하는 것이기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해당 기록의 역사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쟁취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발췌라고 평가한다. 즉, 1980년 5월 광주항쟁은 국가 권력에 저항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조성은 기록유산 등재 심사 과정에서 한 유네스코와의 약속으로 등재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2015년 5월에 개관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건물은 그 직전까지 광주 가톨릭 센터로 사용되었는데 항쟁의 중심 금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 전남도청과는 불과 300,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1987년에는 광주 대교구 신부들이 호건 조치에 저항해 단식투쟁을 벌인 장소이기도 했다. 리모델링을 했지만 외관은 당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6층에 가면 관련 기록물과 1973년 부임하여 시민편에 서서 노력한 윤공기 대수교 집무실과 숙소가 보존되어 있는데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어 광주 대교구가 광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참고로 윤공기 대수교는 평남 진남포 태생으로 지학순과 함께 월남하여 나란히 주교에 올랐다. 주요 기록물은 1 내지 3층에서 전시하고 있다. 1층은 항쟁을 주제로 각종 사진과 영상, 조형물 등을 통해 당시 상황과 시민들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2층에는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를 비롯해 구술 증언 등 기록물을 중심으로 광주 항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3층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는 공간이다. 등재 인증서와 세계 각국의 인권 관련 기록유산을 살펴보면서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4층은 광주 항쟁에 관한 자료와 도서를 읽고 대여할 수 있는 열람실이며 5층은 기록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수장고로 다른 기념관과 구분되는 특징적 공간이다. 기록관에서는 전시와 기록물 보존뿐 아니라 새로운 증언을 기록하고 숨어있는 자료를 찾아 수집하며 확보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기획 전시를 열거나 기록관이 아닌 학교나 다른 지역에서 전시를 열기도 한다. 이 밖에 인권교실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5.18 기록물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애쓰고 있다. 기록물 수집 및 관리를 총괄하는 김태종 연구실장은 당시 열린 골기대에서 사회를 맡았고 많은 사람이
자필로 쓴 선언문이나 연설문을 낭독했는데 낭독이 끝나면 그걸 달라고 했다. 그 외에도 유인물 등 관련 기록물을 모아 보관했다가 2005년 기증했다.